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여기 좀 이상하게 설명을 했네요. 여기 지금 output conversion이라는 이 함수에서 컨버터 펑션으로 to yard 이런 형의 to yard를 했고요. to feet을 했습니다. to yard는 to inches, inches to feet, inches to yard 이런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요. value는 플로트형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투 야드를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를 10으로 넣었다고 하면요. 여기 투 야드가 되겠고 여기가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투 야드에 괄호 열고 10이 들어갔다는 것은 inches to yard, inches to yard에 10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inches to yard를 쓸 때는 괄호 inches 콜론 다음에 10이 들어가야 되지만 얘를 이렇게 대입해 놓은 뭐 to yard에는 그냥 이렇게 inches to 2 yard 괄호 열고 10이 들어가면 되는 거였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리턴된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자, 원래 이런 인치스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to feet은 그냥 가로 열고 할 수 있고요. 요거 그대로 지금 사실 to yard 가로 열고 10, to feet 가로 열고 10 이런 식으로 지금 호출하는 거나 똑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하고 다시 들어봤더니 뭐 이상하게 한 것 같아서 다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쭉 저번에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쪽을 이제 과제를 안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았죠? 또 안 했는데 이쪽이 사실 더 중요한데 뭐 이것까지야 뭐 그냥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쪽을 안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쪽도 다 자세히 다시 한번 실습을 해 봐야지 됩니다. 자, 아까 뭐 멀티플라이 이렇게 해서 고 애드도 이렇게 해서 이제 클로저 표현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클로저 표현식을 호출할 때는 이제 이렇게 레이블 같은 거 안 써도 돼요. 그냥 호출을 다른 언어에서 하듯이 호출하면 되겠고 뭐 멀티플라이 애드 둘 다 여기 지금 칼크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칼크를 애드나 멀티플라이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xy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함수를 매개 변수로 넘길 수가 있고 여기 칼크 자리에다가 add나 multiply의 그 기능을 바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게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매개 변수 없애버리고 괄호를 여기서 닫고 괄호 여기서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트레일링 클로저라고 합니다. 두 개가 지금 똑같은데요. 두 개가 똑같은데 소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지금 함수 안에 매개 변수 안에 또 클로저 표현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스가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끝난 것 같고 깔끔하게 거기에다가 이제 클로저 표현식만 따로 끄집어내 놨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깔끔합니다. 물론 뭐 둘 다 똑같은 표현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리턴형이 지금 인티저잖아요. 리턴형이 인티저. 이제 그거를 생략을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고 얘는 이제 트레일링 클로즈는 여기 있는 겁니다. 둘 다 꺽쇠 인티저를 생략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 단을 생략하고 단축 인자 shorthand argument name이라고 해서요. 여기 지금 매개 변수가 여기 뭐 value 1, value 2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생략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in 같은 것도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return 여기서는 매개 변수 value 1 더하기 value 2였는데 그게 아니고 $0
$1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거는 $0고요. 두 번째 건 $1, 뭐 세 번째 건 $2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를 줄인 거고 얘는 또 얘를 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클로저가 리턴 값이 있으면 마지막 줄을 리턴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리턴도 지금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리턴도. 그러면 또 이렇게도 두 개를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응용을 해서 클로저가 있으면요. 이렇게 실제로 내가 여기다가 그 함수를 이렇게 해서 호출하는 방법도 있고 따로 이렇게 직접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클로저만 후행 클로저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간단한 기능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단축 인자 shorthand argument name을 이용해서 달러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값을 좀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클래스 뭐 저번 주에도 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당연히 지금 만들어진 소스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용어부터 하면 프로퍼티와 메소드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다음 학기에 objective C도 할 거거든요. 한 3주면 다 해요. objective C는 instance variable, meth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바나 C샵에서 field method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했고, 자,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콜론 부모 클래스 이미 저번에 봤었죠. 프로퍼티 메소드는 인스턴스 메소드, 타임 메소드 혹은 클래스 메소드. 자, 프로퍼티는 초기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값이 있거나 이니트를 이용해서 초기하거나 옵셔널 상수로 선언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프로퍼티는 stored property라고 얘기합니다. stored 저장된 프로퍼티. 그 다음에 이제 계산 프로퍼티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쓰는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에서 볼 수 있는 필드 프로퍼티를 저장 stored proper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이 있거나 옵셔널로 하거나 init initializer 생성자 함수가 있어야 돼요. 메소드는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던 함수를 모르면 이런 거 만들 수가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메소드는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얘기해서요. 반드시 인스턴스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인스턴스고 얘가 클래스잖아요. 그렇죠? 맨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만들어진 인스턴스 객체가 사용하는 겁니다.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요. 콜론 찍고 클래스명 이꼴 클래스명 가로 닫고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죠. 이건 생략할 수 있는데요. 중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클래스명 가로 열고 닫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디폴트 이니셜라이저가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이제 디폴트 이니셜라이저가 여기 지금 init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해서 아무것도 기능이 없는 디폴트 이니셜라이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이 맨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 때는 이 디폴트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할 수 있도록 괄호를 열고 닫고 해 줘야지 됩니다.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니셜라이저를 만들게 되면 그 매개 변수만큼 여기다 이제 값을 넘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뭐 구조체를 배울 스트럭 구조체를 안 배웠는데요.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디폴트 이 이니셜라이저가 여기서는 이제 그냥 뭐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이 눈에 안 보이는 디폴트 이니셜라이저 거기는 이제 멤버와이즈 이니셜라이저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프로퍼티들을 다 초기화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갖는 그런 생성자 이니셜라이저가
자동으로 눈에 안 보이는 애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조체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메소드는 이렇게 인스턴스 메소드뿐만 아니고 클래스 메소드가 있는데요.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나 스테이틱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해서 차이점 뭐냐? 둘 다 똑같이 이렇게 클래스가 사용하는 메소드, 얘는 인스턴스가 사용하는 메소드죠. 디스플레이. 인데 다른 차이점은 이 클래스 키워드로 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가 가능합니다. 이제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을 알겠죠? 오버라이드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 매개 변수와 자료형도 똑같습니다. 기능만 달라요. 기능만 다르고 자식에서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부모 거가 무시가 되고 자식이 새로 만든 그 기능의 함수가 똑같은 이름이지만 호출이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오버라이드 기능이죠. 그래서 클래스 키워드 쓰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 이름 앞에 쓰는 클래스와 클래스 만들 때 쓰는 클래스는 전혀 다른 거예요. 키워드가 같지만 생성자는 init라고 쓰고 이렇게 가로 열고 하면 되겠고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서 자동 호출됩니다. 보통 이제 가로 열고 닫고 하면서 여기서 자동 호출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렇게 직접 이니셜라이저를 직접 만들게 되면 디폴트 이니셜라이저 가로 열고 닫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이니셜라이저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두 개가 프로퍼티죠. 스토어드 프로퍼티. 얘네들을 다 초기화할 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면요. 그걸 designated initialize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꼭 designated initialize라고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자, 사실은 이제 이런 생성자는요. 클래스의 경우에는 그 구조체의 경우는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눈에 안 보이는데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member wise initializer라고 부르는데요. 용어가 조금 다르네요.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줘야 돼요. 이 designated initializer는 여기 멤버들을 stored property죠. stored property를 다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 매개 변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걔네들을 다 초기화해 줄 수 있는 이니셜라이저가 뭐 있는데 걔를 designated initialize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셀프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매개 변수를 달리 주면 your age를 age에 넣겠어요 라는 뜻인데 그냥 age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혼돈이 되니까 요 파란 age를 self.age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빨간 요 age가 여기 멤버 프로퍼티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이 나이나 몸무게 가지고서요. 이걸 가지고 계산된 프로퍼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get과 set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 계산된 프로퍼티까지 만들고 이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생성자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매개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매개 변수의 개수나 자료형이 달라야 돼요. 이름은 당연히 똑같은데 매개 변수의 개수나 자료형이 달라. 이건 지금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른 거죠. 얘는 하나, 얘는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같은 이름의 함수를 쓸 수 있는 게 오버로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개 변수 두 개짜리인 여기 1번 생성자를 호출한 거고요. 얘는 인티저짜리인 age 콜론의 인티저인 이 두 번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 언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형성이고요. 다형성, 폴리몰피즘. 그 중에서 또 큰 실제로 구현할 때 중요한 특징이
이 오버로딩이에요. 오버로딩. 메소드 오버로딩. 이름이 기능이 유사하면 이름을 하나만 쓰자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함수 중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은 같은데 여기 생성자인데요. 이름이 같은데 매개 변수의 개수나 자령이 다르다. 자, failable initialize도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소스를 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failable initialize는요, 이렇게 init 다음에 물음표가 있는 애예요. 이름표가 있는 애고, 이런 애들을 쓸 때는 이렇게 반드시 그냥 이렇게 뭐 써버리면요, 그냥 이제 UI 이미지의 이니셜라이저니까 이렇게 가로 그대로 named 다음에 뭔가를 쓰는데 얘가 failable initialize이기 때문에요. 그 옵셔널 값으로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 실제로 이거 느낌표 없이 이 자료형을 체크를 해보면 이 myImage라는 자료형을 체크를 해보면 그냥 UI 이미지가 아니고 옵셔널 UI 이미지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옵셔널을 반드시 풀어줘야지 되겠죠. 옵셔널을 이제 푸는 방법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느낌표로 풀 수도 있고 바인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니셜라이저 쓸 때 물음표가 있는 애들을 쓸 때는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직접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맨이 failable 꼭 기억을 해두세요. failable initializer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nil 값도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정상적이면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age 10으로 놓고 정상적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여기 맨형으로 kim.display 하게 되면 얘가 보이기에는 맨형 같지만 맨형이 아니고 옵셔널 맨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옵셔널 형으로 선언을 해서 바인딩을 해서 kim1을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바로 뭐 옵셔널형으로 선언 안 하고 바로 얘가 이제 맨 옵셔널형이니까 옵셔널 맨형이니까 걔를 kim2로 해서 옵셔널을 풀어서 하거나 만약에 이제 여기 nil 값이 튀어나오면 여기는 이 부분은 실행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 언랩핑을 바로 해서 일반 맨 옵셔널 맨형이 아니고 그냥 맨형으로 넣어서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옵셔널 맨형으로 하고서 여기서 인스턴스에서 객체에서 풀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방법은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옵셔널 그 nil 값이 있을 때는 크래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이와 몸무게가 음수면 nil을 반환하라. 여기다가 이제 오화 연산자 쓰고 웨이트도 이렇게 0.0이라고 쓰고 그러면 이제 nil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6주차까지 다시 왔네요. 그래서 보면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해서 쭉 설명을 했던 거고요. 아까 지금 다시 정리해서 보면 클래스의 이 stored property는 초기 값을 직접 지정하거나 옵셔널로 만들거나 init 함수를 구현해야 된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stored property 개수만큼을 다 초기화할 수 있는 initializer 생성자를 무슨 생성자라고 한다고요? 용어니까 꼭 기억을 해두죠. 굉장히 이제 대화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성자? 무슨 init? 네, designated
이니셜라이저, 뭐 지정 생성자라고 하는데 한글로 그렇게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designated initialize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 좀 전에 했던 거고요. 뭐 getter setter. 자, 이제 부모로부터 자식을 상속을 하는 거. 자, 여기 지금 좀 전에 했던 거죠. 이것도 클래스명, 부모명, 프로토콜은 뒤에 온다. 프로토콜은 뒤에 온다. 이제 클래스의 경우에만 상속을 가능하고요. 구조체나 열거형, 익스텐션 이런 것들은 프로토콜을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를 만들어 놓고 내가 부모로부터 상속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 거를 그대로 다 물려받아서 통째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자식 쪽에서 부모 거를 호출을 할 때는 슈퍼점이라고 한다. 슈퍼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부모로 넘겨준다. 슈퍼점. 자식은 자기 자신은 셀프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맨 클래스로부터 스튜던트가 상속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이 이쪽으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넘어간 걸로 다 보면 되겠고, 스튜던트는 이제 하나를 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니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거로 호출을 하고 자기 거는 자기 거에다가 대입을 하고 이름은 이제 자기 거에다 대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지금 스튜던트가 이제 디스플레이도 상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리턴형도 보이고 맥의 변수도 없고 함수 이름도 디스플레이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오버라이드가 없다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으니까 안 돼요. 맥의 변수의 개수나 자령이 달라야 되는데 맥의 변수의 개수도 똑같이 없잖아요. 자, 이제 그럴 때 이 스튜던트가 미안한데요. 이렇게 물려받긴 했지만 기능이 좀 부족하네요. 내가 만든 이 디스플레이 함수를 최우선으로 실행해 주세요. 오버라이드가 그 최우선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있지만 자식 쪽에서 디스플레이를 호출했을 때는 이 오버라이드 키워드 다음에 있는 자식이 새로 만든 이 디스플레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오버라이드. 다른 언어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이제 쓰는 거 우리 네 개를 배웠네요, 벌써. 뭐 배웠었죠? 클래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니움이 아까 있었고 프로토콜도 배웠네요. 그래서 4개 배웠고 이제 구조체만 더 배우면 이제 다 배우는 거예요. 5가지를. 그래서 뭐 W형이라는 구조체 표준 자료형이 있는데 걔를 내가 기능이 없는 걸 확장하겠다. 그래서 스퀘어드라는 프로퍼티를 추가할 건데 리턴 값이 W형이다 라고 이제 명시를 한 거고요. 실제로 기능은 이런 거다. 마치 함수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셀프라는 것은 이 W형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myvalue고 여기서는 3.0을 얘기하는 겁니다. 셀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셀프라고 써야 돼요. 현재의 그 값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접근 제어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책도 그렇고요. 뭐 아마 C샵이나 자바에서도 그럴 거예요. 이 접근 제어를 이제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주로 이제 이렇게 디폴트 값을 많이 쓰면서 잘 안 보이고 굳이 이제 보인다고 하면 뭐 퍼블릭이나 뭐 프라이빗 이런 것들 정도만 보일 텐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접근 속성들이 그 언어를 만든 철학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접근 속성들을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접근 속성들이 붙어 있어요. 클래스에도 접근 속성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일 프라이버트는 이 지금 프로퍼티는 name이라는 프로퍼티는 뭐 파일 프라이버트라고 그러고 얘는 또 프라이버트라고 하고 도대체 이런 게 무슨 뜻이냐? 아까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함수 펑크 이렇게 썼는데 얘는 현재 블록 내에서만 여기 현재 블록이니까 이 클래스 안에서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니죠. 얘는 상속도 받을 수 있고 밖에서 도출할 수 있고 뭐 이런데 그렇게 제한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액세스 컨트롤을 이용해서 액세스 모디파이어를 이용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프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블럭이 아니고 좀 더 이제 현재 스위프트 파일, 현재 소스 파일, 점 스위프트 파일 내에서는 여기 이 name은 다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스위프트에서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오픈, 퍼블릭, 인터널, 파일, 프라이버시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인터널이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자, 모듈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코드 배포의 단일 유닛이 되겠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 일은 없으니까 아직은 제 중급 이상 돼야 되니까 뭐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앱.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다 접근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을 이 모듈에서 퍼블릭과 오픈을 씁니다. 퍼블릭과 오픈. 근데 이제 오픈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와 클래스 멤버에만 쓸 수 있는 게 이제 오픈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두 개가 똑같지만 이제 클래스에만 쓸 수 있고요. 퍼블릭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널. 그래서 상당히 많이 생략이 되어 있으면 다 인터널이기 때문에 해당 모듈의 모든 소스 파일 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거니까 뭐 굉장히 많이 누구나 사실은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감추고 싶을 때는 파일 프라이버 해당 소스 파일에서만 가능한 거고 프라이버트는 아까 해당하는 블럭 내에서만 가능하게 더 감추는 거였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지금 UI 컬러형의 블루라는 이 프로퍼티인데 클래스 프로퍼티는 이렇게 씁니다. 오픈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모듈 외부까지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프로퍼티란 얘기고 읽기 쓰기가 가능할 때는 getset이라고 쓰고요. 읽기만 가능한 프로퍼티는 이렇게 get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get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도움말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뭘까 이렇게 해서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